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15일이고요. 정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발 코로나 백신 호재 이슈와 또 국내 5G 관련 호재 뉴스로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시장, 또 어떤 변동성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도 어떤 뉴스들과 이슈 그리고 특징주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장 대비 0.84% 상승하면서 2201.8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전일 대비 0.37% 상승하면서 781.2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2679억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도 오늘은 3369억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개인들은 반대로 6007억 순매도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93억, 166억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489억 순매도하면서 차익 매물을 좀 출회를 시켰습니다.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거래소가 굉장히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아침부터 기관이 강하게 순매수를 보이면서 장 마감까지 매수세를 유지를 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순매수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보였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아침부터 매도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쏟아내면서 이후로 계속해서 매물 출회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개인이 아침에 순매수를 보였다가 매수를 좀 줄였고 중반 이후로 점심시간 이후로 12시 이후로 다시 순매수를 보였다가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출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은 반대로 아침에 좀 낙폭을 보이면서 순매도 우위를 보였고 장 초반 10시 이후로 좀 매수를 보였다가 점심시간 정도에 다시 순매도 그 이후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 반대로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아침에 좀 매수세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매도를 보이면서 매도 우위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일봉상으로 보자면 음봉 캔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시초가의 갭이 1.15% 띄우면서 2208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살짝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장 중반 이후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 그래서 캔들은 음봉 캔들이지만 오늘 시가에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0.84%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무리를 했다면 요 정도 2215포인트일 거예요. 9월 8일 날 그쵸? 2215포인트 정도를 조금 넘어서면서 종가를 마감을 했다면 바로 좀 위로 2245포인트 또 2265포인트 정도까지도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런 작은 박스권은 돌파를 했지만 이런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했지만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 단기 추세선들이 다 상방으로 향하고 있고 추세가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 수급이 엊그제였나요? 그쵸? 1000억 정도 매수세를 보였다가 오늘 강하게 또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봐서는 전기전자 위주로 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하게 좀 0.6% 상승 출발을 해서 783포인트로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외국인 수급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갭이 크게 떠서 시작을 했고 낙폭을 보였다가 다시 반등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좀 출회가 됐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상승 탄력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속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도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미국 제약사 모더나라는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에 좀 따르면 지원자 중에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고 약물을 2차 투여받았거나 또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약간 절반 이상 정도가 피로감이나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경미한 부작용만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 시험에 돌입을 한 상태였고요. 의약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임상 3상을 앞두고 있고 9일부터 약 3만 명 정도의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임상 시험 프로토콜에 변화를 준다는 좀 이유로 지연되었던 임상 3상을 오는 27일부터 좀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미국 30개 주 87개 연구소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모더나와 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인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늘 5G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그리고 화웨이의 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어제 영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5세대 장비 5G죠. 구매를 좀 금지를 하고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하기로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화웨이의 공급망에 좀 불확실성이 생겨서 영국은 더 이상 미래의 화웨이 5G 장비의 보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웨이 5G 장비의 구입의 금지 그리고 2027년도까지 기존 들여온 화웨이 장비를 다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화웨이는 이번 영국의 결정은 안타깝게도 화웨이의 문제를 정치화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과의 무역 정책에 관한 것이지 안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즉각 좀 비판을 했습니다. 또 5G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 화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또 미국에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대부분 중국을 좀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G 관련해서는 또 다음 주 정도에 미국 5G 주파수 경매 예정 관련해서도 지금 SK텔레콤이 참여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한국판 뉴딜과도 디지털 뉴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차세대 D램 DDR5의 최종 표준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DDR4보다 좀 최대 속도는 2배 정도 빠르고 소비 전력은 9% 정도 낮은 메모리로 새 규격이 확정이 되면서 메모리 시장에서 DDR5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 또 테스트 업체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DDR4가 대부분 컴퓨터에 많이 들어가고 서버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DDR5로 지금 이전이 되면서 기존에 DDR4에 들어갔던 그런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DDR5가 새롭게 탄생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었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좀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인허가라는 제도가 도입이 좀 본격 추진화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스몰 라이선스라는 게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제도고요. 인허가 단위를 좀 잘게 쪼갰으로써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업체들도 핵심 업무에 대해서만 자기네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좀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내용에는 오픈뱅킹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간편결제, 송금, 계좌 기반 서비스 등이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서도 마이페이먼트 등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할 예정이고 관련해서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서 여러 핀테크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지급결제 사업자 도입이 준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관련주들 강한 흐름을 보였고 또 포함돼서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보안 솔루션 관련주들도 일부 상승을 좀 보인 하루였습니다.
요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시장에서 주요 이슈와 뉴스들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특징주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더나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이 크게 네 가지 정도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AB 프로바이오라는 종목이 물론 동전주기는 합니다만 오늘 상한가에 강하게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고 그런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한가라서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AB 프로바이오가 모더나랑 왜 관련이 있냐면 모더나 창립 멤버이자 또 이사회 임원인 로버트 랭어 박사라는 사람이 이 AB 프로바이오의 비상근 사내 이사에 기용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더나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뭐 파미셀 오늘 또 강하게 25%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7%까지 갔다가 아래꼬리 달면서 좀 반등을 다시 한번 주면서 또 한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한 3차 파동까지 나온 이후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정도 라인에서 18,000원 부근에서 저 지지를 좀 받고 오늘 좀 강하게 시가 갭으로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1조가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모더나 관련으로도 또 되어 있고 렘데시비로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이런 24,700원 부근을 또 한번 상승을 넘어선다면 추가 파동이 연장 파동이 또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파미셀은 모더나와 관련이 있는 게 유전자 치료제의 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된다면 원료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뭐 바른손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이런 또 재무제표 쪽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감사 보고서에서 재무제표가 좀 불안전하다라는 이유로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바닥권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바른손에 모더나의 주식을 2만 1000주 정도를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이게 뭐 나온 적이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뜬금포로 나오면서 상한가에 달성을 했고 또 바른손 ENA도 동반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모더나 관련주들을 살펴봤고요.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파미셀은 이 정도 24,700원 부근을 좀 강하게 돌파가 또 한번 할 것 같아요. 내일 또 그러면 돌파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조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오늘 5G와 또 PCB 관련주 그리고 DDR5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BH와 DKT가 상한가에 달성을 했고요. BH와 DKT는 퀄컴에서 핵심 통신 부품사로 채택이 됐습니다. BH와 DKT가 공동 개발한 5G 안테나 케이블이 퀄컴으로부터 최종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거래 대금도 오늘 BH 같은 경우는 5천억 그리고 DKT도 어제 또 상승을 했고 오늘은 바로 점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는데 이런 전에 있던 매물들을 다 지금 돌파를 했고 BH도 마찬가지로 조금 갇혀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분이 또 나온다고 하면 바로 이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PCB 관련주로도 또 인터플렉스 좋은 상승이 나왔고요. 물론 이런 박스권 안의 모습이긴 합니다. 또 이스페타시스 그런 고점을 좀 돌파를 했고요.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코리아 서키트 그런 전 고점에 조금 돌파가 살짝 나오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진 않은 상태지만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5G 관련돼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거래대금 좀 실으면서 700억 정도가 터졌네요. 거래대금 실으면서 전 고점 정도를 돌파를 했다. 될 것 같고 이것도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KMW는 오늘 또 이런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KMW를 좀 봐야겠다 아침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부터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오면서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고 바로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이런 정도의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또 4,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한 7% 정도 되네요. 7%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반등 구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은 매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DDR5가 표준안이 좀 나오면서 관련된 뭐 테스트 업체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좀 시가 갭으로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물론 갇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 관련된 업체들이 어부부 반도체가 오늘 거래 대금이 800억 정도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 17% 종가 기준 마감을 하면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점도 돌파가 됐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고 또 MK전자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 초입 정배열 이평선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GST 같은 경우도 그런 상승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후에 오늘 거래 대금이 좀 터졌죠. 330억 정도 터지면서 고점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눌려있던 그런 시절을 좀 탈피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핀테크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가장 강했던 거는 갤럭시와 컴즈가 대장주였고요. 오늘 장중에는 28%까지 급등했다가 좀 상승폭 반납하면서 18%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400억 정도 터졌고요. 또 그런 좀 고점들을 다 돌파를 했고 매물대를 완전하게 여기까지 좀 돌파가 나온 상태로 이 정도까지 4,890원 정도 자리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 죽긴 했는데 좀 종가가 위에서 끝났다면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정보인증도 오늘 고점을 돌파하려고 장중에는 돌파를 했죠. 23%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좀 차익 매물이 빠르게 쏟아지면서 하락하기는 했는데 거래 대금도 2,900억 정도 터진 상태고 상승 추세 초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실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인증도 마찬가지고요. 16% 급등 1% 정도 가까운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니언스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지니언스도 오늘 장중에 22% 정도 급등을 했다가 마감을 한 상태고 하수라는 종목도 오늘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과 핀테크가 디지털 뉴딜이 지난주에 많이 움직였는데 많이 못 갔던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보안 솔루션이 핀테크랑. 그래서 그게 오늘 좀 이슈화가 되면서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들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금요일 장까지는 특별한 좀 돌발 악재, 정말 큰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좀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경제 셧다운이 또 우려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또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코로나 치료제 이슈라든지 좀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면 또 반등을 할 것이고 이렇게 무난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금요일 날이 미국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뭐 만약에 하방 변동성이 좀 생긴다면 다음 주 초 정도에 국내 증시도 일부 좀 조정이 발생이 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 구간이 좀 만들어진다면 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계획이고요. 조정 이후에는 또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좀 중대형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런 업종들과 기업들이 좀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 지속적으로 좀 좋은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매매를 좀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벌써 초복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몸 보신들 좀 잘 하시고
또 오늘도 즐거운 저녁 시간들 보내시고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팅마스터였습니다.